자연지 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용인에 있는 고삼지 들어왔고요. 연못 낚시터라고 뒤에 그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노지 낚시터도 있고 저희는 지금 좌대를 들어왔어요. 근데 좌대가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죠? 그 판자 같은 거 줄로 잡고선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찌가 잘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대략 한 대여섯 개 보일 것 같은데요. 저게 만약에 혹시라도 위로 올라오면은 보이긴 할 거예요. 물이 안 가는데, 예, 물이 안 가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니까 물이 안 가도 입질이 또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으니까. 왜냐면 물이 잘 가서 배가 어느 정도 흘러줘야 포인트 탐색이 빨라서 입질이 잘 들어오는 건데, 물이 안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가 저거잖아요. 소강 상태인 게 정조 타임 때. 그때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 오늘 그 레드식스 님도 하나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예전부터 쓰던 방법이긴 한데 가지줄 채비를 하고 단차 조금 길게 주고요. 단차랜다. 가지를 조금 길게 주고 레드시스님 표현처럼 저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크게 들었다가 뭐 한 2m 정도 들어도 돼요. 초리 끝을 하늘로 해가지고 쫙 한번 팔을 뻗어서 들어준 다음에 내리면, 지금 오늘 레드식스님이 그 설명한 게 그건데, 방송에 올린 게 그건데요. 그게 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냐면, 애기가 위로 쭉 우리가 로드를 올리면은 이 단차준 원줄하고 가지줄하고 서로 합쳐져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애기가 원줄을 중심으로 빙그르르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빙글 돌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지가 한 30cm 된다. 그러면 그 원을 그리면서 그 30cm 안에 주변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던 갑오징어를 유혹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킹을 하라는 걸 오늘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효과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왜 저킹이 좋냐면, 내려갈 때 가지줄만큼 원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원줄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갑오징어를 좀 더 유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캐스팅. 제가 늘 강조하는 캐스팅. 물 안 가서 안 나오면은 그래도 물은 흐르잖아요. 어느 방향이든 물이 안 가도. 그러면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캐스팅을 멀리 해주시고 내 몸쪽으로 끌어오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포인트 탐색을 하는, 다른 조사들이 건드리지 않는 포인트를 나 혼자 긁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답변이 됐을까요? 이 정도면? 형님, 예, 권단 형님 오셨네. 예, 고3지예요. 민물, 맞죠? 민물이에요, 민물. 물이 안 갈 때 가지가 좋다라는 거는 일부 상황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지를 하는 이유가 물이 갈 때 가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액션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잘 갈 때 가지를 해야
직결한 것처럼 입질을 느낄 수 있어요. 슬랙 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이 잘 갈 때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죠. 직결처럼 입질 감도도 좋고, 그리고 가지의 장점인 자연스러운 액션,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조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액션, 그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가지줄 채비는. 그래서 물이 잘 갈 때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오늘 레드식스님 방송 올린 것처럼 다들 못 잡고 있는 종조 타임에, 물이 안 가는 타임에 가지줄을 좀 길게 써서 저킹, 그러니까 뽕돌을 한 2m 이상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면 원을 그리면서 내려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주변의 갑오징어들을 조금 더 넓게 탐색하면서 유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됐든 안 나오는 타이밍에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잡혔다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예,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와요. 예, 그래서 가지줄 채비를 하고 도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채비를 회수했을 때 가지하고 원줄하고 다 빙글빙글 말려서 올라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전 도래를 써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예. 자, 갑오징어님 안녕하세요. 예, 대물 갑오징어님. 7월 8일 무창포 사리에 두 번째 갈 겁니다. 사리에 두 번째 갈 겁니다. 갑갑니다. 예, 걱정이네요. 자, 팁 좀 부탁드려요. 7일날 비도 온다네요. 아, 7일 8일 이틀간 가신다는 말씀이시구나. 배는 어떤 선사 예약하셨어요? 일단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 사리에 비까지 오고 하면, 이런 날은 나보다는 선장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팁이에요. 어떤 뭐 액션이나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린 것보다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이런 조건이 안 좋은 날 예약을 할 때는, 예, 어느 정도 검증된 선장배를 타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어느 배를 예약하셨을까? 잠깐만요. 여기 밑에 가지줄을 삼각도래에 쓰는 것이, 예, 저는 가지줄은요 미리 집에서 만들어서 그 봉지에 넣어가요, 하나하나. 거기다가 가지줄 길이 같은 것도 저 뭐죠, 견출지로 다 써놓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요. 저는 전에 그냥 원줄로 가지줄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단차와 가지줄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편하게는 만들 수 있고 쓰기 좋은데,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비 회수하면 다 꼬여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애기가 회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내려갈 때도 회전하면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원줄에 다 감겨져 있어요. 물론 그걸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리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채비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뭔가 믿음이 좀 안 간다고 할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어요. 민물 낚시 하시면서 갑오징어 팁 얘기 중이십니다. 아, 예,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이 또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저 낚시점 가셔서 0.85, 그 0.85도 그냥 뭐 쓰는 그런 거 말고요. 0.85에, 예, 그냥 제 기준입니다. 0.85의 굵기가 0.10mm 짜리를 사세요. 1.25 쓰시지 말고요. 그 선상 낚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라인 굵기예요. 1.25면 그 조류 영향 다 받을 텐데 그 입질 못 받아요. 뭐 제가 지금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한 건데, 입질 0.85 정말 얇은 거 쓰셔야 돼요. 1.25 쓰시면은, 예, 조금 낚시 힘듭니다. 특히 끝보기 낚시 조금 힘듭니다. 라인은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류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면은 낚싯줄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확 휘어요. 거의 C자 형태로 돼 있다고요. 그럼 밑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굵은 라인을 쓰게 되면 밑에서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뭔 짓을 해도 이게 초리대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라인은 정말 얇은 걸 써주셔야 됩니다. 1.25. 그리고 자, 김철지님,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일날 오천항에서 출조하는데 오물 고저차. 5일이면 저랑 같은 날 출조하시네요, 오천항? 같은 장소에 있으시겠네요.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자, 고저차 500 정도인데 500물이어도 예, 갑오징어 낚시하는데 적당해요. 살짝 빠른데 중요한 거는 500물보다 어느 배를 타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장 배를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00 정도의 물량이라고 해도 그 물골마다 속도가 다 틀려요. 사리대 막 800물에도 일자로 내려서 낚시했어요. 800물인데 제 영상에 있어요. 작년 영상에 보면 완전히 백중살이었거든요. 5천항 다 잠기는 800물이라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살이었는데 그냥 일자로 낚시했어요. 날리는 거 없이. 그 얘기 뭐냐면요, 그냥 그런 포인트에만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다 물방개들만 나왔어요. 그냥 계란 사이즈들. 그래서 적당히 물 가는 날 사이즈가 좀 큰 놈들이 있는 포인트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50에서 450 물량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800물에는 그런 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낚시하기 편한 이 물골 찾아다니다 보니까 맨 그 계란 사이즈, 예. 500물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다? 선장을 잘 만나야 된다. 자, 그리고 댓글에 그 애기를 뭘 쓰냐는 그 댓글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분들이 애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데, 제가 그 바이토 때 그 썼던 애기들이 그 머털 낚시라고 아시죠? 유명한 머털 낚시에 900원짜리 애기들이에요. 거기 가보면 내추럴 색상, 지금은 품절이 거의 다 돼 있는데 내추럴 색상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축광 애기들, 예. 그러니까 야마시타나 요즈리의 내추럴 색상을 비슷하게 따라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만 썼어요, 바이토 영상 올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보기 낚시라 챔질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게요. 단 일의 거짓도 없어요. 그 많은 갑오징어를 잡으면서 랜딩할 때 한 개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 빠진 게 없었어요. 챔질이 안 된 건 있었죠. 그거는 명백하게 뽕돌을 안고 있었던 거고요. 후킹되고 제가 릴링을 하는데 빠진 거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900원짜리 애기를 쓰면서. 그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 제품들의 바늘 성능이 요즐이나 야마시타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게 또 초리대 끝보기 낚시의 장점이에요. 무게감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애들이 입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 채는 거기 때문에 설 걸릴 확률이 끝보기보다 더 높아집니다. 끝보기는 입질 들어오자마자 채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갑오징어 다리살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끝보기를 낚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야마시타, 요즐이 이런 건 다 좀 이제
싸구려 표현하자면 돈지랄이다. 대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지를 써서 아주 잘 잡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하나에 8,000원씩 해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낚시는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8,000원짜리 액이지만 나는 이걸 썼을 때 낚시가 잘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써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비용이 좀 많이 들 뿐이죠. 예.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비싼 걸 쓰는 걸 뭐 낭비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굳이 그런 거 쓸 필요 없다. 1,000원 넘는 거 살 필요 없다. 900원짜리 좋은 거 엄청 많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애기를 잔뜩 주문한 게 하나 있는데 700원짜리거든요. 이게 할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써보고 제가 괜찮으면은 영상에서 추천할게요. 그거 지금 수량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써보고 추천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느 사이트고 뭔지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뻘 지역에서 낚시를 어떻게 하나요? 봉돌 바퀴 문제. 그거는 뭐 경험을 통해서 뻘이라는 거를 아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에는 바닥을 긁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갑오징어 낚시할 때 아니면 쭈꾸미도 마찬가지예요. 쭈꾸미도 살짝 들어서 해도 되니까 우리가 또 그 뽕돌 드러파 아닙니까? 그래서 뻘에 좀 찍혀 있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거고요. 4576님 반갑습니다. 갑배 이번에 처음 타는데 문의 좀 드려요. 갑이 잡으면 바로 아바기에 보관이 편한 건지 살림통에 넣었다가 나중에 지퍼백에 넣는 게 편한지 문의 드려요. 자, 아바기에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생수통 2리터짜리 빈 거에다가 수돗물 넣어서 하나 얼려 가지고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쭈꾸럼틀을 아바기로 바로 그 아바기 이렇게 구멍 열리는 거 있죠.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구멍만 열어놓고 쭈꾸럼틀을 글로 해서 직행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신선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비가 그 안에 떨어지면 일단 얼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가비가 먹물을 엄청나게 쏠 겁니다. 아바기에다가. 그럼 뭐 그 먹물이 그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열심히 잡느냐고 계속 쭈꾸럼틀 해가지고선 넣어놓고 그 영상 보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 있었죠. 그때가 9시도 안 됐을 때인데 저는 그렇게 쌓여가지고 압사돼 있는지 몰랐어요. 잡기 바빠가지고 들어보니까 맨 위에 있는 놈들 빼고는 다 압사돼서 죽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아예 아바기로 직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선상 낚시는 기술 낚시라고 하면 붕어 낚시는 이 엉덩이 낚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래 앉아서 엉덩이 붙여놓고 오래 앉아 있는 놈이 대물을 잡는 겁니다.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자거나 그러면 그게 낚시 끝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 주 로드인 그 이이다코 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호를 연결을 하고 조류가 그냥 적당하다라는 가정하에 인계점이 100%면 대략 한 30에서 20? 그 정도죠. 14호가.
그렇게 설명드리면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 5천이나 보령권으로 좀 가세요. 그래야 200수, 250수 하지. 그 위쪽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형님? 우리 건달 형님 요 얘기만 듣고선 나가세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낚시 고수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형님? 붕어든 뭐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님. 낚시 고수의 첫 번째 조건은 기술이고 뭐고 다 아닙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낚시 고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는 게 고수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이 뭐 기술이고 뭐 장비에 뭐 미끼 그런 거지. 상길포 위쪽에서는 250수가 힘듭니다, 형님. 전투적으로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나 좀 가능하지. 예. 자, 각설하고 주무십시오, 형님. 이제 내일 축조하셔야 되니까. 자, 그 늘어지는 상황, 너울 때문에 늘어지는 상황에서도 까치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시해서 잘 보시면요, 분명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입질은 달라요. 저는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한 뼘을 들어도 쭈꾸미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래밭이라든가 조개밭 그런 데 쭈꾸미 낚시는 많이 하는데, 갑오징어는 이제 여밭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따 포인트에도 심심치 않게 갑오징어 낚시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바이토 타고선 그 찍은 영상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릴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질을 느끼고 릴링 하려고 손이 딱 올라갔다가 잠깐 머뭇거리는 경우에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바이토 영상 올린 거에 보면. 왜 그랬냐면,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입질인데, 사실 그것도 제가 후에 말씀드릴 그 경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챘어야 되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보려고 잠깐 머뭇거렸다가 챘는데, 왜 그랬냐면요, 요건 아마도 수호천사님도 그 낚시를 가시면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이즈가 좋은 걸 잡기 위해서 광따 포인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밭에 들어가면, 여밭은 굴곡이 있어요. 수심이 변하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여밭의 특징인데, 여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조금 약간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뼘을 들었는데 분명히 진동도 전달되고 초리대에 변화가 왔는데, 이거 바닥에 올라와서 친 건가라는 그런 그 우려 아닌 우려를 갖고 잠깐 머뭇거리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라도 그냥 그 허챔질이라도 채야 되는데, 저도 그러질 못하고, 이거 바닥에 올라와서 뽕돌이 바닥 친 건가? 라고 하고 잠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진 말아야 돼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입질은 명확하다.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울에 초리대가 늘어졌다, 다시 복원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살짝 다른 움직임이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허챔질이라도 좋으니까 까세요. 왜 그러냐면, 쭈꾸미 낚시하고 갑오징어 낚시는요, 허챔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과가 좋습니다. 우리 완전 생초보들 그냥 허챔질 하는 거 말고요. 이게 봉돌 무게하고 쭈꾸미 올라탄 무게도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챔질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 말고,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면은 챔질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100갑 가는 길이고 300수 하는 길이고, 쭈꾸미
허챔질을 많이 해야 조과도 좋다. 그러니까 너울에 의해서 꿀럭꿀럭 되고 초리대가 늘어졌다 복원되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다른 움직임의 초리대가 그 안에서 또 발생이 되면 허챔질이어도 좋으니 일단 까고 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호천사님 방금 질문에는 답변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도영님 안녕하세요. 예, 새로 들어오신 분이네요. 혹시 바람이 심할 때는 갑오징어 낚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심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받아들인 걸로 얘기할게요. 바람이 심한 것과 그러니까 선상 낚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낚시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스 낚시, 루어, 캐스팅, 뭐 저수지 가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낚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선상 낚시는 좀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의 세기는 선장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조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오징어 낚시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바람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불든 선장이 우리를 낚시만 해줄 수 있게 운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따로 운영법은 없어요. 선장이 할 일입니다. 예, 그 답이 됐나요? 충분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그럼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이 많이 불면 예, 적당한 조류에 흘려도 이게 같이 맞아버리면 바람이 너무 밀어버리면 이제 오늘 내가 이 포인트를 가리하고 선장이 생각해놨던 곳에 갔는데 조류는 적당해서 좋았는데 바람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낚시를 못하죠. 그럼 선장이 딴 데 가겠죠. 여기저기 갑오징어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를 갔는데 바람이 계속 방해를 해. 그러면은 일단 낚시가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포인트 가면 선장이 자기가 항상 자신 있던 포인트가 아니고 바람을 피해서 어딜 가면 대부분 다 조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선장이 아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포인트가. 그러면 그날은 낚시 조금 망치는 거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조과가 얼마 안 좋네. 저번에는 그래도 내가 한 70수 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별로 안 좋아서 30수 했다. 그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사가 어떤 컨디션이나 집중력이나 그런 게 떨어져서가 아닌 거면 요인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우리가 자연을 상대로 해서 낚시를 하는 거니까 자연이 안 주면은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조사들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선장이 머리 아플 문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 네, 항상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정도영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연이 안 주면 카드채비, 그렇죠. 그 항 앞에서 그 갑오징어 파시는 아주머니들 있죠. 근데 김 선생 거기 카드 안 돼. 현찰 현찰채비로 항에 이제 기항해서 내려가지고 그 좌판 깔아놓은 그 갑오징어를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카드 안 됩니다. 현찰됩니다. 자, 그 정도영님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끝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뽕돌을 드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세요. 예, 이게 뽕돌이 날리면 아예 끝보기, 그러니까 뽕돌을 들어서 끝보기 하는 걸 포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뽕돌이 옆으로 날려. 예를 들어서. 예, 우측으로 날립니다. 그 날리는 정도가 바닥을 찍고 바로 뜹니다. 그냥. 예, 그럼 좀 많이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는다는 건 우리가 줄을 푸는 거니까 줄을 풀지 않은 이상은 바닥을 못 찍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많이 날리는 건데, 사실은 그 상황이면 선장이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게 답이죠. 선장이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이동 안 하고 좀 담궈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장이어도 아니 연락이 기름 써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날린다고 바로 또 딴 데 가겠습니까? 그래도 좀 담가봐야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잠깐은 거기서 또 낚시를 합니다. 날려도. 그때 잡느냐 못 잡느냐가 또 이제 고수와 이제 하수로 나뉘는데, 줄 날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하고 걸리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좀 줄 푸는 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푸는 게 핵심이겠죠. 예, 그것도 결국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줄 풀어서 바닥을 찍어요. 바닥 찍고 나서 내가 봉돌을 안 들어도 자동으로 뜹니다. 그때는 봉돌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이, 액션이. 그냥 수풀을 잠그든 아니면은 서밍으로 내가 엄지로 수풀을 잡고 있든 그냥 잡고 있고 줄을 더 이상 안 풀면 자동으로 뜨겠죠. 그때 한 3초 정도 띄워 놓으세요. 뭐 몇 메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살짝 떠가지고 이제 조금씩 점점 올라가겠죠. 뭐 갑오징어가 한 1m 떠 있어도 또 입질할 놈도 입질합니다. 그때 들어오면은 초리대 끝보기가 되지요. 그죠? 그리고 무게감도 없고 끝보기도 없어서 입질이 없으면 다시 또 줄 풀어서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또 그냥 들고 있으면 또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3초 정도 또 스테이 합니다. 그리고 입질 없으면 더 이상은 풀지 마세요. 이제 엉킵니다.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줄이 날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하세요. 그러면 최대한 넓은 구간을 또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흘리다 보면 선장이 삐빅합니다. 가자고 딴 데로. 그때 한 한두 마리 잡아내면 그거 진짜 고수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잠깐 사이에 뛰어보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 남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막 특히 초보들은, 예, 바닥 안 찍힌다고 선장님한테 바닥 안 찍혀요가 아니라 혼자서 막 하잖아요. 안 찍히니까 줄 막 풀 거 아니에요. 초보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켜가지고 올려가지고 푸느냐고 낚시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도영님은 한두 마리 잡아내는 거예요. 남들 채비다 회수해가지고 줄 풀고 그 꼬인 거, 예, 서로 엉킨 거 풀고 있을 때 그게 고수입니다. 네. 타임이라도 바다는 절대 서지 않아요. 네. 천디야, 입질만 몇 번 있었고, 지금 함수도 지금 아직 안 나왔어. 여긴 그런데요. 자, 그래서 왔어. 그래서 왔어. 오, 깜짝이야. 오, 왔어. 잠깐. 와. 월척이야, 월척. 잠깐.
8치 되겠다. 8치야? 아 그래? 이거 잘 안 보이거든. 잠깐만. 자자자. 자자자. 오우. 야, 빵만 좋아, 빵만. 아 그러네. 빵. 오우 빵 봐, 빵 봐. 잠깐 이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잠깐만. 자, 형 이거 비춰봐봐 이거. 여기 프레시 있거든. 이렇게 두 개 다 잡고. 오케이. 입질 어땠어요? 자 지금 몇 센치냐? 20. 아 이거 빵만 좋구나. 25.7 정도 됩니다. 25.7. 자.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 99%나 중재는. 와, 혹시 찌 올라온 거 보신 분이 있나요? 예. 찌 올라온 거 보신 분 있나?